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융회사이자 3,18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을 굴리고 있는 미국 최대 규모의 투자은행 JP모건 체이스의 소름 돋는 예언이 최근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보험팀은 지난 2월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타났을 당시 3월까지 1만 명이 감염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말 한국에서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두 자릿수로 시작해 200명대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에 당시 1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JP모건의 보고서는 과도한 예측이라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월 3일 하루 만에 85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4월 3일까지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돌파하면서 사람들은 JP모건 보험팀의 한국 관련 예측 보고서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 JP모건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번 결과도 놀랐습니다. JP모건은 신천지발 팬데믹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8월 18일 한국 내 누적 확진자가 1만 6천 명을 넘어설 것이라 예측했고 이번 사랑제일교회발 3차 팬데믹으로 7천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해 연말까지 총 2만 5천 명의 확진자가 기록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다만 11월 초부터 안정세에 접어들어 큰 폭의 추가 확산은 없을 것이라 분석했는데요. JP모건의 보고서가 지금까지는 놀라운 수준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한국, 거긴 끝났다, 대규모 코로나 확산이 일어났다 라며 한국이 마치 현재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듯 깎아내린 트럼프의 발언과는 반대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서 검사와 추적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보다 발병 규모가 작을 것이다 라며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통제 능력에 대해서는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반면 JP모건 분석팀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분석을 내놓은 외신들도 있었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미국 연합통신 AP통신은 한국은 지난 4월 공격적인 검사와 역학조사를 통해 대구에서 확산이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을 성공적으로 잡아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접근법은 확진자 대부분이 신천지교회 한 곳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전 대책이 이번에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도 한국은 현재 사회 거리 두기 중 가장 엄격한 단계인 3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다 라고 보도하며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듯한 보도를 냈는데요. BBC는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하고 깊숙하게 파고드는 심층 보도로 말이죠. 영국 공영방송 BBC는 한국에서 누군가가 교회에 침투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제보를 5건이나 받았다 라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했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신규 확진자 수는 작다, 하지만 현재 서울에서의 공포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져버렸다, 음모론 때문에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을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많은 이들이 연락을 거부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BBC는 한국 경찰이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자 신도들이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한 점, 사랑제일교회가 시도 때도 없이 한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극우 성향의 교회라는 점, 한국은 코로나19에 준비가 잘 된 나라라는 점들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결국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 음모론에 대해서 명쾌하면서도 강력한 답변을 내놓았죠. 정 본부장은 지난 24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하고 있는 방역에는 그 어떠한 눈속임이나 차별이 없다, 코로나19 확산을 극복하기 위한 원칙을 갖고 접근했다, 검사를 조금만 했다거나 환자 수를 마음대로 조정했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 측에 방역당국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확진자 수를 집계했다, 정부가 조작 발표를 통해 국가적 방역 실패를 사랑제일교회에 전가하고 있다 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서 정은경 본부장의 답변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치고 강력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히려 700명에 달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연락을 아예 받지 않거나 검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그리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에만 머물러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줄 소식이 한 가지 전해졌는데요. 내년 상반기부터 대한민국 인구
인구의 20%, 약 1,00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온 게이자의 지문은 코백스 퍼실리티가 올해 가을부터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전 세계 제약회사들과 협상에 나서 내년까지 총 20억 회분을 확보할 계획이라 보도했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감염병 혁신연합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로 세계 모든 국가가 코로나19 백신 구매 기회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한 회원국들은 나라 인구의 최대 20%까지 코백스 퍼실리티가 확보한 코로나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몇몇 선진국들은 특히 미국이 백신이 세상에 공개되기도 전에 싹쓸이하고 있는 것에 대항해 유럽연합의 제안으로 코백스가 만들어진 것이고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30일 발빠르게 가입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정세균 국무총리도 최근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정 총리는 한국은 현재 국제적으로 뒤지지 않게 열심히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믿을 만한 국내 회사들이 있다. 아마 올해 안으로 치료제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혈장 치료제도 있고 약물을 재창조하는 것도 있다.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도 그는 한국에는 백신 생산 능력이 충분한 믿을 만한 회사들이 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서 백신을 개발하면 한국 기업이 생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생산지인 한국이 우선적으로 확보할 물량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자신이 만든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해 360만 달러의 자금을 쏟아부은 한국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백신을 만들고 있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포드 대학교 팀과 공급을 막기 위한 협력 의향서를 지난달 이미 체결했고 삼성증권의 한 연구원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위탁 생산 사업 가치만 해도 1조 7천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위탁 생산 능력을 보유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미국의 비르바이오 테크놀로지와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인 4,418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치료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의 발언대로 한국이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우선적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이 부러웠던 일본은 최근 또 한국에 얼마나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증명해주는 듯한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월 이후 일본은 반년 가까이 외국 항공사들의 도쿄 하네다 공항의 이용을 제한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항공사들은 여전히 도쿄 하네다 공항을 이용할 수 없지만 터키 항공을 포함한 다른 나라 항공사들에게는 신규 슬롯을 제공해 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 거주하는 장기 체류 자격 수지 한국인들은 다음 달부터 도쿄에서 1시간 30분이나 떨어진 나리타 공항을 대신 이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인 지난 9월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분석기관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약사 순위는 다이치 상교, 타케다 제약, 에자이, 아스텔라, 오츠카 제약 등 일본의 회사들이 1위부터 5위까지 휩쓸었고 한국은 11위부터 41위 사이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국은 진단키트를 시작으로 치료제와 백신 생산까지 일본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면서 아시아 제약업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사태가 매우 엄중해지면서 이제 정부와 당국은 3단계로 격상을 할 것인지 고민하며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크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의대 증원과 관련하여 의사 파업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이중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시국이 매우 위중한 가운데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빚어진 정부와 의료계의 마찰이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끼쳐 이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만나 회의를 했지만 양자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전공의 파업이 다음 달까지도 지속되리라는 전망이 나오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각종 법률을 비롯해 의료계 파업이 적법한지 검토의 일지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협 파업을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 대처하라는 주문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대통령까지 이례적으로 업계 파업에 강경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은 코로나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사태를 엄중히 보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정부는 오전 8시에 수도권 정공의와 전임의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며 정부는 집단 휴진에 대해 엄정 대응하면서도 시도와 함께 비상대책을 통해 진료 시간을 늘리는 등의 각종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의사 파업의 부작용은 막을 수 없었는데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각종 위중한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들이 수술이나 검사 등이 지연되어서 코로나와 더불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건수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 상황이 전개돼 피해가 가시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해외의 의사 파업 사례가 네티즌들에게 공유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스페인과 이스라엘 등 해외에서 의사 파업이 일어난 사례를 갈무리해서 공개하면서 이들이 파업한 이유를 들고 있는데 한국과는 이유가 다소 다르지 않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스페인의 경우 의사들이 직접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 운동이 일어났는데 양상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죠. 당시 스페인 수도인 마드리드의 병원에서 수술과 진료 수천 수만 건이 취소되었거나 연기된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한국 의사 파업과 비슷한 국면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2012년 당시 스페인은 재정 위기로 인해서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등 남유럽에서 촉발된 재정 위기가 스페인 정부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스페인 정부는 강력한 긴축 정책을 검토한 끝에 공공의료를 민영화로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태도는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거센 여론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시 시위대는 공공의료 서비스는 파는 게 아니다, 지켜야 한다라는 슬로건을 들고 주요 도시들에서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료계까지 함께 가세한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의료계 종사자들이 많이 참가해 흰 물결이라고 불리는 이 시위는 마드리드 의료 노조가 주도했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공무원은 사회복지제도가 해체돼 민간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다면서 이는 공공서비스를 강탈해 민간 업체들의 운영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마드리드의 보건 담당 시의원 하비에르 페르난데스 라스케티는 경제난에 빠진 스페인이 일어서려면 긴축 재정을 통한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마드리드는 재정이 안 좋은 스페인에서조차 유독 더 극심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심한 의료 분야를 민영화하고자 했으나 의료계와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의사들이 의료계 민영화 혹은 원격 의료 등은 반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료계 파업의 성격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하는 점이기 때문에 현재의 전국 의사 총파업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당장 국민들이 의사들이 파업하는 주요 원인이 국민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기에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지 못한 파업이 되며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의사 파업의 케이스도 한 예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오래전부터 파업이 잦았습니다만 파업이 진행된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의사 인력이 부족하니 의사를 늘려달라는 경우였다는 것입니다. 공공의료 분야의 급여나 기타 근무 일수 등 부가적인 사항도 전격 포함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한국에서 공공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이유로 의료계가 파업이 들어간 이유와 정반대인 것이죠. 일각에서는 의사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당할까 우려해서 의사들이 대량으로 배출되는 것을 극도로 피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 입장에서는 공공의료기관 10년 뒤에 개업 일을 하거나 기존 의사들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사전에 아무런 의사협회 등과 토론 없이 정부가 진행한 정책은 큰 잘못이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국민들 중에서도 검사를 비롯해서 수술이 미뤄지는 등 큰 불편을 당하게 되자 네티즌들은 이스라엘의 파업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은 의료 인력 보강, 병상 확충, 지방의사의 급여 인상, 의사 수가 부족한 진료과 의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시간당 급여 50% 인상 등이었습니다. 단체 행동으로 얻어낸 결과는 공공병원 의사 1000명 충원, 레지던트 비상 대기 근무 월간 6회로 제한, 급여 32에서 80% 인상, 평균 시급 49% 인상, 지방지역 의사들의 급여 인상, 의사수 부족 진료과 보조금 및 장려금 지급 등 의사들도 만족하면서도 국민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안이 아니었냐며 현재 한국 의사의 파업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입장은 또 다른 상황인데요. 의사협회에서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의사 증가율과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를 고려해야 하며 현재 의사는 충분하다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또한 지역 의사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무지역과 전공 과목을 제한하고 어길 시 면허를 박탈, 취소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및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은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답이 빠져있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죠. 대한의사협회도 이에 강경하게 나선 상황입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정부가 내린 업무 개시 명령이 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최 회장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의사들의 단체 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인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까지 겹쳤고 정부는 이에 강한 대응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업무 개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은 정부가 내린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후배 의사 단 한 명에게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 고발 등 무리한 행정 조처가 가해진다면 전 회원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협의 집단 휴진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최 회장은 2014년 원격 의료 저지 투쟁 당시에도 노환규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가 고발당했지만 작년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났다며 집단 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사회에 관철할 방법이 많지 않아 진료에서 손을 떼는 최종적인 수단을 선택했다며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상심했을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업은 자칫 장기화될 수 있는 국면인 것입니다. 한편 이번 의사 파업으로 인해서 수술이 지연되고 피해를 본 환자들의 줄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집단 휴진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에 대한 손배송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의사들의 이번 집단 행동은 헌법이 보장되는 노동 3권에 적법한 행사가 아닌 일반 의사들의 임의적인 집단 휴진에 불과하다며 진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이 이를 무기 삼는 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국민 간의 진흙탕 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는 부분입니다.